안녕하십니까. 우리 단군학 자료원에서는 2019년도 10월달 개천절을 맞이해서 독립운동의 상징 단군영정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었고, 2020년에는 천부경 공개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시회와 학술대회가 미뤄졌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를 통해서 조촐한 천부경 공개 100주년 기념 학술제를 거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시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천부경 공개 100주년 기념 전시회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여러 자료들은 2019년도에는 영정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했었고, 이번에는 천부경을 주제로 해서 단군 자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죠. 전체적으로 이번 천부경 공개 100주년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계신 전병원 선생님이십니다. 여 중앙에 계신 영정 사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이 전병원 선생님께서 1920년에 북경에서 이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이 책을 발간을 하면서 이 책의 맨 첫머리에 천부경 원문을 싣고 이렇게 주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철학 통편이 1920년에 발간이 됨으로써 천부경이 이제 공개된 지가 100주년이 올해로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전병원 선생님의 글씨이고, 또 요 두 점은 여원홍 총통과 원세계 정부에서 양광 총독을 지냈던 장인준 선생님이 전병원 선생님의 문중에 선사한 휘호와 현판입니다. 여원홍 총통은 원세계 총통 다음으로 제2대 총통이었던 분이고, 여기 양광 총독이라고 하시는 분은 광동성과 광시성의 총독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양독 관찰사쯤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병원 선생님께서는 도를 닦으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유학자이셨지만 도를 닦으셔가지고 도사로서 원세계 정부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셨고, 원세계 정부의 장상 72명이 제자로서 와서 공부를 하고 도를 닦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인들도 아마 그 당시에 북경에 있던 유럽인들이란 대부분이 외교관과 정치가 또는 대단히 높은 신분의 지식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럽인들도 전병원 선생님에게 와서 도를 배웠다고 하니 아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렇게 전병원 선생님만큼 명성을 떨치고 국제적으로 활약한 분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병원 선생님의 저술이 또 뭐가 있느냐면 선불과 진수어록이라는 책 속에 또 담겨있는 도진수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진수원은 고공섬 진인께서 현관 타자식을 설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병원 선생님에게 이제 전수가 되었고, 이 현관 타자식을 통해 가지고 전병원 선생님은 빠른 시간 내에 응신과 출신의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를 이룬 그 경험을 가지고 아주 쉽게 중국 사람들과 중국의 장상들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그 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병원 선생님이 쓰신 휘호입니다. 길이가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런 대작으로서 정말 그 활달한 그 기상과 호방한 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세 점의 비석은 전병원 선생님을 무척 존경했던 고 박동호 한의원 원장님께서 기념으로 만든 비석입니다. 이 위 비석은 천부경 원문을 이렇게 담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병원 선생의 정신철학 통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도가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전병원 선생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주목도 못했지만
이미 1960년에는 이렇게 제야에 계신 선생님께서 전병헌 선생님을 존경해서 이런 천부경 원문도 비석에다 새기고 전병헌 선생님의 정신철학 통편과 그 공로를 기록한 비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비석은 1984년도에 다시 또 커다란 비석을 만듭니다. 이 박동호 원장님이 만든 그 천부경 비석 속에 전병헌 선생님의 초상과 이 전병헌 선생님의 여러 업적을 기리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호는 전병헌 선생님에게 1919년 천부경을 전해주었던 윤효정 선생님, 뭐 독립자강회라든지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역할을 했던 애국지사죠. 윤효정 선생님의 친필 휘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풍은하로서 한중일을 넘나들면서 조선의 독립과 또 여러 그 항일 운동의 그 큰 역할을 하셨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윤효정 선생님의 필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작은 그 프린트물은 도교 경전인데요. 윤효정 선생님께서 유학자이시긴 하지만 또 이런 도교나 단군교에 대단히 또 깊이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교 경전을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시용으로 또 공덕용으로 그렇게 썼던 자료들입니다. 관성제군과 관련된 그런 도교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 옆은 우리나라 고문자학의 대가이고 또 광배토왕 서체를 창안한 동방대학원 총장님 원당 이영철 선생님께서 천부경 비석을 보시고 쓰신 그 배관기입니다. 이 천부경 비석이 이제 어디 있느냐면, 잠깐만 여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석이 일시무실, 일적십거 이렇게 9글자만 새겨져 있고 요 가운데 삼태극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비석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와서 보시면 여기에 광무 9년이라고 하는 연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광무 9년에 새겨진 천부경 비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광무 9년이 언제냐면 1905년입니다. 1905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광무 3년이라고 하는 그 간기가 있는 연기가 있는 통감 권지 3책입니다. 그래서 이 광무 3년이라고 하는 광무의 글씨체와 또 이 옆에 천부경 각석 속에 새겨진 광무 9년 이 글씨체를 보면 같은 글씨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 각석은 1905년에 새겨진 천부경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 각석을 이제 2019년에 발견을 해서 여기에 관한 학술 대회를 통해서 3편의 논문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 각석은 그동안에 1917년 계현수 선생님이 맨 처음에 묘영산에서 이제 천부경을 탁본을 하셨다는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거보다도 무려 12년 이상 앞선 천부경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각석을 보시고 동방대학원 총장님이신 서법가 또 고문자학의 권위자이신 원당 이영철 총장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배관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시 한 수와 그리고 요 역사 내용이, 단군 고조선 역사 내용이 적혀 있는 이 메모장은 저 천부경 각석이 발견된 암자에서 같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암자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천안 아산, 그리고 천안과 아산 사이에 봉수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 봉수산은 예로부터 후백제 운동의, 백제 부흥 운동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항전지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동학군하고 의병 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봉수산에 송악리와 이 봉수산 정상 사이에 이쯤 되는 곳에 그 암자가 위치해 있었고, 그 암자의 뜰에
저 천부경 각석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 암자 속에서 그 암자가 허물어지면서 이 두 점의 그 글씨도 같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의 글씨는 월간 자유를 창간해서 단군 고조선사와 사상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이 세상에 알리는 데 역할을 하셨던 박창암 장군의 휘호입니다. 신시예약이라고 하는 휘호와 난가선풍이라는 휘호가 두 가지 그 글씨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모셔서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천부경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을 다소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해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단탁에 실려 있는 2021년, 그러니까 1920년에 전병헌 선생님에 의해서 정신철학 통편에 천부경 원문과 그 글이 실린 뒤에 바로 1년 뒤에 단탁이라는 잡지에서 천부경에 관한 글을 실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 천부경 81자의 원문은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원문을 영인한 것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이유립 선생님의 천부경 도회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단고기는 1979년 맨 처음 환단고기를 펴낸 초간본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옆에 보면 대단히 정성스럽게 선장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빨간 비단으로 마구리를 이렇게 양쪽에 댔고요. 5개의 침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선장본을 만들었고 겉표지도 이중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환단고기 중에 가장 완전하고 초판본입니다. 이것이 조병윤 선생에 의해서 이유립 선생의 원고가 맨 처음 발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천부경은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천부경을 불교와 역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재해석한 그런 도판입니다. 요 가운데 태극이 있는데 이 태극을 일로 보고 일시 무시 석상국 무진본 해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81자를 돌아가면서 배치를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이제 의상대사 법성계나 해인도 같은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부종 1 해서 1로 여기서 겹쳤습니다. 야산 선생님의 그런 역학적인 해석은 우리 그 단군 사상을 또 새로운 차원으로 여는 그런 커다란 역할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 요 서에는 제주도에서 천부경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백관 스님의 천부경이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 천부경에 관한 작품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천부경을 가지고 이렇게 선면에다가 부채에다가 작품을 만든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건 불교의 색즉시공 내용과 함께 이 천부경을 같이 이렇게 적은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목각으로 천부경과 또 창일 조적비, 이게 이제 평양 법수교 다리 밑에 있었던 뭐 그런 각이라고 비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갑골문 형상으로 이제 형상화한 천부경이고요. 이것은 이제 아주 의술로서 세상에서 굉장히 명성을 떨치셨던 남궁 김영생 선생님이 쓰신 3일신고 친필 휘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관 스님이 쓰신 경면주자로 쓴 천부경입니다. 자, 뭐 이것은 이제 의상대사 법성계고요. 같이 이제 일관 스님이 쓰셨던 거고, 여기에도 이제 천부경 휘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단군 글재로 되어 있는 과거 합격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합격 답안지는 본인에게 이제 되돌려져서 가문의 영광으로 삼게 했는데, 요 가운데에 적혀 있는 붉은 경면주사의 글씨는 어필입니다.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글재가 과거에 출제된 것은 아마 조선 후기, 제 생각으로는 임진병자호란을 겪고 난 숙종 무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글씨도
제 생각으로는 숙종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수를 이렇게 매기신 그 답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군 글재로 남아있는 합격 답안지는 아마 이 판본이 유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천부경에 관한 일제 강점기 때 나온 여러 연구서들입니다. 저건 이제 단탁이라고 하는 잡지는 이제 단군교의 기관지였고요. 저것이 이제 오랫동안 발간되지는 못했고 한 번 나오고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대윤 선생님 곡성 단군전을 이제 창설하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단군운동을 전개하셨던 신태윤 선생님께서 1920년대에 쓴 천부경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한글로 쓰여진 천부경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천부경은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에 부녀자들이 천부경을 공부하고 싶고 봉독하고 싶은데 한문을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또박또박 그냥 글씨로 한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귀중한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에 부녀자들이 천부경을 얼마나 중시하고 그렇게 봉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희귀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은 그 독립운동가이셨던 우이병식 선생님의 천부경 휘호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단군 48대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 한글 역사서인데 이게 또 특이한 것이 천지창조 신화에서부터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던 또 다른 내용의 역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48대 왕조사도 우리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규원사화를 비롯해 가지고 환단고기 그리고 단기고사 이런 책에 이제 단군 48대 또는 47대 왕조사가 있는데 이 책에 적혀 있는 것은 전혀 그것과 다른 또 다른 단군 왕조사를 한글로 적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통틀은 천지창조 신화까지 담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봅니다. 아마 이 쓰여진 시기는 일제강점기 정도로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고손의 심당전서에 있는 천부경 도판이고요. 이것은 김형탁 선생님의 1956년도 단군철학 서기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글씨체는 김형탁 선생님의 친필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1925년도 김용기 선생님의 쓰신 단전요의라는 책이고요. 단군의 역사와 사상을 이 속에 잘 담아서 정리를 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음에는 이 단군 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군 영정도 2019년도 단군 영정 전시할 때 발굴해서 공개했던 영정입니다. 지금 이건 원본은 아니고 사진으로 이제 출력을 했는데요. 여러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사진 출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단군 영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호가 굉장히 젊고 씩씩한 얼굴로 되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치마 부분입니다. 치마가 색동 치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 젊고 씩씩한 얼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영정이 엄숙한 할아버님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거의 뭐 청년의 얼굴, 뭐 50대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30대 내지는 40대 정도의 그런 연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젊고 씩씩한 얼굴로 그려져 있고 이런 오색으로 비단으로 이렇게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모습을 보고 이제 무당복식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당복식은 아니고요. 요 아래에 보면 일본의 나카마스 고분에 있는 이 색동치마입니다. 이 나카마스 고분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고분으로서 고구려의 복식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평양 수살리 고분 벽화에 있는 색동치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 복식의 특징이 주름치마와 색동치마라고 합니다. 왜 주름치마를 입었느냐면 말을 타기 위해서는 주름치마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통치마는 좁아서 말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름치마에다가 오색으로 비단 장식을 한 것이 이 고구려 왕족 또는 귀족 복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군 영정을 모신 것은 고구려의 유풍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가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 화기의 내용을 보면 광서 9년 10월에 봉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서 9년은 1883년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단군 영정보다도 가장 앞서는 단군 영정이고 발견된 곳은 평양 은산에 있던 단군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군 영정의 또 하나의 양식상의 특징은 우위가 넓고 밑에가 좁은 역사다리꼴의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다리꼴로 그려진 이유는 재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신도가 바라볼 때 시각적인 그 먼 거리에 있는 곳이 이제 작게 보이고 가까운 곳이 크게 보이는 그런 시각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 우위를 넓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양식이 보이는 것은 조선 중기 이전에만 나타나고 조선 후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는데 이 그림 자체가 오랜 어떤 전통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밑그림이고요.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영정 양식에 있어서 조선 중기 이전에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의 양식으로도 이렇게 조선 초기의 양식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식 자체는 고구려 양식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점은 현정회에서 초기에 모셨던 단군 영정입니다. 이 아마 두 점 중에서 이 한 분은 단군 할아버지 모습인 것 같고요. 이 한 점은 환웅 할아버지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김종래 화백입니다. 김종래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세대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그다지 그렇게 뭐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연유로 해서 김종래 화백의 그림이 내려지고 다른 미대 출신의 이제 화가분이 영정을 새롭게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천부경으로 그려진 단군 영정입니다. 이 하나하나 선들이 모두 단군 천부경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림은 단군과 기자의 상을 동시에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우리의 국조이신 두 분을 동시에 그려서 이렇게 모신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백년 지운영 선생님이 한 획으로 그린 일검도입니다. 한 획이죠. 한일자 획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독립정신의 상징으로서 이 일검도를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단군의 그 목조각상은 아마 해방 무렵쯤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조각을 섬세하게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대도 좀 오래돼 보이고요. 아마 어떤 그 조각가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조각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단군의 이 목판화인데요. 조선시대의 그 민중들이 단군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목판화인 것 같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듀션 이렇게 되어 있고 단군성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뭐 단군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단군을 민간에서 그냥 이렇게 섬길 때 저 목판화를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민간에서 그려진 단군 영정이고요. 이건 정신철학통편의 초고입니다. 이 초고는 제가 다 작성을 했는데 아직 출판을 못한 상태라서 이렇게 그냥 초고만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작품들은 그 초기에 단군교를 중창하셨던 주역들의 그 글씨들을 친필로 다 모셨습니다. 여기에는 나철 선생님의 글씨고요, 관찰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 종이가 대종교에서 쓰던 종이를 쓰고 있습니다. 공문서, 대종교 공문서 종이입니다. 여기 보면 개천
개천 4372년 을묘 7월 13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대종교 공식 문서입니다. 그다음에 제2대 교주인 김기원 선생님의 관찰이고요. 제3대 교주였던 백포서일 선생님의 친필 3일 신고 강해록입니다. 청산리 전투의 주인공이시도 같고요. 그리고 요 분은 이제 단군교회 교주셨던 정은모 선생님의 친필 관찰입니다. 글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단군교 부흥 경략 1937년도에 단군교의 역사를 여기에다가 다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해학 이기 선생의 경문입니다. 아마 친필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대종교 포교문, 해방 직후에 대종교를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한 친필 편지입니다. 세 점은 환단고기 3종 세트입니다. 이건 이제 환단고기 아까서 보셨던 노란 그 한적 장정본의 환단고기는 그게 이제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초간본이고, 이렇게 노란 종이로 이렇게 선장본으로 만들어낸 것은 보급본으로 또 출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보급본으로 나왔던 것에는 이렇게 3종 세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초간본이라는 증거는 이 첫 페이지를 넘기면 이 발행자였던 조병윤의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둥근 도장이 찍혀 있어서 초간본이라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점은 민족의 3대 경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천부경 초간본 1920년, 이것은 3일 신고 초간본 1912년, 그리고 이건 참전개경 초간본 1921년입니다. 참전개경은 처음에 나올 때는 성경팔리라는 이름으로 발행이 됐고 단군교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참전개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고요. 이 정신철학 동편 속에 1920년 발행된 이 정신철학 동편 속에 이제 천부경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 이 정신철학 동편이 바로 전병원 선생님이 북경에서 1920년에 간행한 그 초간본, 원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요 삼조고 천부경은 이게 금동 합금입니다. 금동으로 든 재질 속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맨 바깥 테두리에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본에서 81자의 천부경 원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그래서 이 삼조고 문양의 천부경은 연대가 뭐 고구려 시대까지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해방 후 정도의 어떤 천부경을 존경하는 그런 분께서 정성 들여서 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자료들은 단군 그 영정 이렇게 좀 사진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단군 영정들이 여러 분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부경에 관한 한글 해석서, 최초의 한글 해석서들입니다. 1953년도에 최초로 한글 해석본이 나왔죠. 그 이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주로 한문 주석본들이 나왔고요. 1953년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이제 한글 해석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판본은 아마도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천부경을 연구한 분이 이렇게 쓴 필사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1912년도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역 관련서에 수록된 천부경 원문이고요. 이건 탄어 스님의 천부경 병풍인데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영인된 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자료들은 천부경에 관한 중요한 주석서들을 좀 모아두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1922년도 김태경 선생님이 간행한 이 천부경 주석본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에 전병원 선생님이 이제 중국에서 맨 처음 천부경을 주석을 했고, 그 2년 뒤에 김태경 선생님의 주석본이 역시 중국에서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박장현 선생님의 중산전서에 실려 있는 천부경 원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1930년대에 단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단군 천부경을 수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재충 선생님의 천부경 연구서를 비롯해 가지고 대개 1980년 이전에 중요한 천부경에 관한 자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 두 그림은 조선족 화가인 조금석 화백께서 그린 단군 할아버지와 비서갑 왕비님의 영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화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팔궤도를 들고 계시다든지 여의주를 들고 있는 중국적인 양식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로 화가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림 역시 이제 우리 민간에서 그려진 단군 영정인데 아주 곱게 색깔도 참 아름답고 잘 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은 바로 전병헌 선생님에게 천부경을 전해주셨던 윤효정 선생님의 초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단군 천부경 전시회 자료들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